특징주로 이제 빅텍을 한번 볼 건데요. 빅텍이 이제 강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한 폭파. 폭파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보여주겠다 이거거든요, 그죠? 네, 이게 뭐 서로 이제 연락을 안 한다고 해도 그냥 문을 닫아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문을 닫아 놓을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그거를 때려 부시는, 그것도 그냥 손으로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폭발을 시켜버리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의도가 다분해요, 그죠? 그러니까 폭발하는 것이 주는 그런 상징성, 파괴력, 앞으로에 대한 뭐 경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하면서 방산주를 급등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방산주가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강도에 따라서 방산주들이 상승하는 정도도 다르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있어서도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은 어찌되었던 간에 이슈에 엄청나게 민감한 시장이다라는 거죠.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슈를 시장이 급격하게 받아들여요. 특히 종목 상승에 대한 이유가 되는 이슈라면 일단 수급이 좀 쏠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상승장을 계속 보이다 이제 변동성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전에 또 말씀드린 대로. 이 변동성장에서는 상승장보다 매매에 대한 타이밍을 조금 더 좁혀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내가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식을 끝까지 먹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변동성장에서는 이런 변동성 안에서도 갈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지 않으면 바로 이제 고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빅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내가 장기 투자할 거야, 빅텍은 좋아서, 이런 사람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그 말은 뭐예요? 한 번 수급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우수수수수 빠져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폭파라는 상징성이 주는 부분, 김여정이라는 그 북한의 2인자죠. 2인자가 군사적인 권한을 뭐 넘겨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남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언급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폭파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종가 부근에 나온 이슈였어요. 그래서 어제 시간 외로 빅텍이 또 상한가를 갔죠. 결국은 그동안 이제 북한이 탈북자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만을 계속 표시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불만의 표시죠.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강수를 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건 추가 도발이에요, 그죠? 추가 도발. 낮은 수준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낮은 수준의 군사 도발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듯이 이제 바다로 미사일 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정도의 이제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은 현재 충분히 있다는 거.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네, 급등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경협주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고 자주 말씀드렸어요. 근거는 뭐냐?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고,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힘들게 협상해봤자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굳이 트럼프와 무리해서 대화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재선 얼마 안 앞두고 갑자기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개선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나설 가능성은 어때요?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보다 북미 관계입니다. 북미 관계. 당분간은 이제 북미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면 개협주는 반등에도 단기간에 그칠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빅텍은 그 시스템 방향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군용 전원 공급 장치라 뭐 이런 방산 제품을 생산하는데, 시가총액이 원래 1,500억 기업인데 오늘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이제 뭐 2천억 됐나요? 보진 않았어요. 2천억 넘어갔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20억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실적이 적게 나옵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전쟁 나겠어요? 전쟁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안 나요. 그래서 방산 제품이 갑자기 많이 팔릴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의 3차 추경 내용을 보시면 국방 예산을 3천억 원 이제 축소를 시켰단 말이죠. 국방 예산을 3천억 원 축소를 시켰어요. 축소를. 지금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이에요, 강경이에요? 유화적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 통합당에서는 계속해서 북한에 강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실망이다, 유감이다. 뭐 앞으로 뭔가 하게 되면은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뭐 어떻게 강경 조치를 취할 건데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솔직히. 그냥 보고 있을 거야 아마. 말로만 유감이다 유감이다 하고 있겠지.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방산주의 실적 개선 기대는 이건 없죠. 어차피 대부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은 테마에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받는 그런 부분들을 주가가 크게 반영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지금 빅텍은 뭐예요? 고평가냐? 당연히 고평가죠. 이상 급등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니야. 왜죠? 일단 상한가잖아. 그죠? 상한가에 갔는데 왜 팔아요? 내일 상한가가 갔다고 해서 내일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상 상한가 간 종목은 더 갈 가능성이 높은 건 또 사실이니까 지금은 보유하시면서 보유하신 분만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지금은 방산주 매수는 꿈도 안 꾸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분위기를 조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험악하게 만들면서 다른 종목군들이 떨어졌다면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를 오히려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전략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